서울에서 고가 초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의 상징은 어디였죠? 강남 3구였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서민 아파트가 몰리는 곳, 기사에서 묶어서 이야기하는 지역 중에서 서울 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은 어디였어요? 동북 쪽에 노도광이죠. 가장 상징적으로 된 이유가 거래량도 많고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몰리기도 좋은 동네고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강남까지 입성하기 힘들고 목동까지 입성하기 힘든데 학군 괜찮은데 찾다 보니까 뭐 노원 가고 거기 상권도 괜찮죠. 그런 식으로 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노도광. 근데 항상 투기 끝물에 노도광이 뜨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은 당연히 핵심지, 그동안 떴던 지역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끝물 때 실수요들한테 팔아치우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실수요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였어요? 노도광, 그 다음에 뭐 금강구, 은평구, 성북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기자들이 호도하는 것도 노도광이다. 그런데 그 노도광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노도광이 오른다는 건 실수요들이 마지막으로 매매하고 있는 동안에 투기수요들이 팔고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10억은 서울 일부 아파트라더니 하면서 노도광 속속 10억 클럽. 당연히 제일 비싼 단지들만 골라 집으니까 10억 이상도 일부고 10억 이하도 일부예요. 그리고 중위 가격 따졌을 때 KB에서는 9억이라고 그러고 감정원에서는 8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0억 넘는 거는 절반 아니니까 이쪽 일부가 맞죠. 그러면서 뭐 한 대 보면은 이렇게 뭐 거래된 거 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랑 현지 중개업소 찾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실수요가 최근 신고가의 매수 주체라고 그랬죠. 실수요가 신고가를 찍는다. 즉 이때는 투기수요가 빠지는 시장인데 집값 상승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요? 찍어주든 호재로 호도를 하든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추격 매수가 붙으면서 가격을 끼워 올린다. 근데 이 처음에 가격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뭐다? 스타 강사나 유튜버, 전문가라는 작자들, 이런 작자들이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때 보면 항상 건설사들이 분양 준비하고 있을 경우가 많더라. 그럼 추격 매수 붙어서 올리면 분양가가 띄워진다. 간단하죠? 건설사 분양 준비하면 이게 언론까지 달라붙죠. 이것이 핵심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막히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죠. 아직 분양 대기 중인 아파트들 중에 시행 안 받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 보면은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아파트들은 굳이 띄울 필요 없죠. 옆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임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로또로 청약 잘 되게는 홍보해줘도 가격을 더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띄우기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기를 던져주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추격 매수가 사라진다. 투기 수요들에 대한 굉장한 억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수요들이 사고 있죠. 추격 매수 사라진다. 그러면은 투기할 메리트가 없으니까 조만간 떨어질 때 되죠. 떨어질 때 될 때 언론에서 마구 호도해서 실수요들한테 팔아치운다. 그동안 누가 팔고 빠지는 거예요? 투기 수요들이.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고서 가격이 쭉쭉 오른다. 둘 중에 하나죠. 안 오르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는 갭이 작으니까 저기 사라 하면서 찝어줘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기 좋은 막 고가 아파트 이런 데는 떨어지는데, 선도 아파트 이런 데들 떨어지는데 노도광 같은 실수요들이 많은 지역이 튄다 라는 경우는 투기 수요들이 빠지면서 실수요들한테 폭탄 던져놓고 가는 거죠. 이번 때도 노도광 뜰 때 얼마 안 있어서 무너졌죠. 서울 집값. 근데 이 노도광이 벌써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래 반토막 났다. 패닉바잉 진원지인데 반토막 났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데 신고가 거래는 꾸준히 나오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당연하죠. 막판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경우 봤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고 신고가라고 하면서 지금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정신이 나간 얘기죠. 핵심은 뭐예요? 매매거래 반토막. 중요한 거는 거래가 반토막 났다. 그만큼 실수요들도 이제 안 사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보면 어때요? 7월까지는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죠. 9월 됐으니까. 8월은 아직이다. 6월 거래 뭐 거의 한 100건 정도는 꾸준히 찍혔다고 보죠. 근데 710 정책 이후 뚝 떨어졌죠. 50건 정도 안팎이다. 3개국 합쳐서. 그리고 8월에는 아직은 넘어선 데 없죠. 거의 뭐 8월 1일 같은 경우는 다 나왔는데 굉장히 거래량 떨어졌죠. 끝까지 7월 거래했어도 반토막. 여기는 4분의 3토막 났네요. 여기도 거의 반토막 났죠. 그리고 8월 아직 30일 정도 신고 기간 남았지만 거의 6분의 1 토막. 지금 요거 거의 5분의 1 토막. 요것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하락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매물은 계속 어느 정도 나와요. 매물 잠금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테고, 매도하는 물량은 꾸준히 나온다 원래. 특히 규제가 강화될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매수자들이 줄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점점 더 급해지는 사람들이 급매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격 천정부지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 지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죠. 리먼트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도강 제일 막판에 올랐죠. 그리고서 떨어졌다가 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라. 매매 거래량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면서 2008년 8월쯤 여기쯤이죠. 거래량 줄어들면서 2008년 8월이면은 여기는 거의 한 10월쯤이고, 그때도 좀 더 올랐다. 근데 상승폭이 줄었죠?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폭이 줄었으니까. 그러다가 거래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죠. 3월이네요. 3월. 3월이면 거의 뭐 이때쯤이죠. 더 올랐다. 근데 장기적인 침체를 예고한 거죠. 지금 지수가 요때랑 비슷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살 때는 거래량이 많아서 팍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팔 때는 거래량이 적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도봉구, 강북구 마찬가지였다. 다. 그래도 거래량 줄어들면도 신고가는 찍었었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욱 빨리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는 하락세가 더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노원구 이렇게 오르던 게 꺾였죠. 강북구 이렇게 오르던 게 꺾이고 있다. 도봉구 마찬가지죠. 매매 가격 변동률 보면 언제 기점으로 볼게요? 7월 6일에서 7월 13일 갈 때 줄었으니까 710이 핵심 역할을 했더라. 710 이후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다. 아직 상승률이 있으니까 신고가 찍는 단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하락 방면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하락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 해석이 달라요. 왜냐면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요때는 한 10건 거래되고 요때는 한 2건 거래되면은 하락률은 줄었었는데 하락폭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할 때는 거래량 줄면서 상승률이 같이 줄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매도자가 급해진다는 건데 당연히 상승률 줄면서 상승폭도 줄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지금 사래요. 왜 지금 사라고 그래요? 지금 사게 되면은 유지는 할 거니까. 노원구 아파트 보면 어때요? 상계주공 팍 치웠죠. 그리고 상승세 줄어들고 있다. 팍 치웠다가 상승세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매매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뭐 4건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안 팔리면 결국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도봉도 그렇죠. 빠가고 있다. 폭이 줄어들고 거래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더라. 여기도 7월에 찍고서 거래 안 되고 있죠. 8월에 아직 신고 안 되고 있죠. 그 전까지 이렇게 거래 잘 되던 데가 왜 갑자기. 그리고 7월 보면은 이것도 7월 언제 거래예요? 8일 거래다. 8일 710 적용 안 받은 거래죠. 그리고 이게 710 적용 받은 거래 많은 단지들 보면은 상승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인다. 줄어든다는 거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강북구 가보면 어때요? 역시 거래량 확 줄었고 상승폭 6월에서 7월 확 올라갔다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데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6월, 7월까지 튀었다가 7월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하락세 가죠. 뭐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들 보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매물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6위 노원구, 8위 강북구, 12위 도봉구, 강남구 이런 데가 순위가 높은데 이런 데들 또 높아졌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3건 증가했는데 12위이긴 한데 왜냐면 안 나온 지역들도 있겠죠. 그 밑에 뭐 14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중요한 거죠.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지 않고 적체되고 있다. 일별 급매물 현황이에요. 팔린 거는 빠지겠죠. 적체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노도강 전체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투기가 많이 들어갔던 노원구가 더 많이 적체되고 있다. 급매물이 적체된다. 지금 매물 적체가 일어나야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서 매물 적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집값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튜버가 있었다.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급매물 적체되고 있다. 그것도 어디가? 규제가 강하게 들어간 강남 마용성이 아니라 똘똘한 채 이야기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이끌어가는 건 노도강이다 했던 그 노도강이 급매물이 적체되고 있다. 급매물이 적체된다는 건 하락 신호죠. 상승 주춤이에요. 아직까지 상승 주춤이죠. 9월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0월쯤부터는 특히 경기도 쪽에 법인 급매물들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10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하락 신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최대한
급매물 비쌀 때 처리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사라고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실수요라면 지금이 사기 가장 적기다 라고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다. 안 사면 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기니까, 특히 지금처럼 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기니까 급매물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지금 사라고 유도를 한다. 여기 앞으로 공급 장난 아니죠. 사전 청약 물량을 9,500에서 60,000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 등 사전 분양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노원 15,000호 그리고 도봉 강북에 2,000호씩 공급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택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론, 노도강 신고가를 계속 붙여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신고가를 제일 잘 보이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 감소죠. 급감이죠. 급감. 이 정도면 거래량 급감에도 신고가 찍는다. 항상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찍는 단지들만 찍어서 지들끼리 복붙하면서 떨어지는 단지들도 있겠죠. 급매물이 점점 더 적체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노도광은 막판에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조만간 하락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고, 특히 노도광 하락이 가속화되면은 그때는 끝이라는 거죠. 항상 끝물이었으니까.